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면서 고민도 많으시죠? 네,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 저희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새로운 얼굴 모셔봤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보기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 Q&A라고 보이십니다. 거기다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호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역시나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많은 이 취업 준비생들이 공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이 공채 합격하는 건 아니죠. 네. 그중에서는 다음 공채를 준비하거나 혹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파견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먼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도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고민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외국계 파견직 1년 별로일까요? 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분은요. 30살 여자 돌취생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돌아온 취업 준비생인데 네. 이미 직장을 한번 가지셨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준비를 하는 중이신 것 같아요. 원하는 타 업종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아서 외국계 파견직으로 지원했는데 이분이 합격을 하셨다고 해요. 축하드리고요. 이 업계 최고의 회사고 업무는 경영 지원 업무라고 하네요. 단순 사무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회사에서도 전화 면접을 통해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정규직 공석이 나면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또 오래 일할 사람을 그만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 실무진들과 지원자는 이분 혼자인 상태로 면접만 1시간 넘게 좀 심층 면접을 한 것 같아요. 꽤 진지하게 뽑는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회사 내에서도 나중에 이 부서 이동도 눈치 보지 않고 지원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한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고 또 동종업계 경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기울기도 하는데 파견직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라는 게 이분의 고민이세요. 네. 1년 죽었다 생각하고 할까 싶기도 하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눈웃음 표시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여유가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의 고민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다른 업종으로 직무를 바꿔서 사실은 합격했으면 하셨는데 그건 좀 어려웠고 일단은 정규직이 아닌 외국계 회사의 파견직으로 합격한 분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뽑은 그 느낌은 좀 진지했고요. 네. 어쨌든 좀 정규직으로 갈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 보여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조언을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이제 파견직이나 어떤 계약직으로 구직 정보를 제공이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구직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지연 캐스터가 얘기했듯이 눈웃음 표시를 하셨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죠. 원래 보통 분들이 이제 유유로 본인의 마음을 많이 표시하는데 눈웃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은 이제 좋은 곳 같아요. 근데 이게 파견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파견직과도 경력에 좀 도움이 됩니까? 예, 우선은 먼저 면접에서 합격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공감하듯이 이분이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파견직으로라도 입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파견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단기 근로직을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이 되신다면 추후 정기직 전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급변한 노동 시장에서 단기 근로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이제 해고 절차를 좀 간소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점도 좀 짚어주셨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1년만 일하고 만다. 이게 굉장한 걱정이죠. 그렇죠? 사실 파견직이라는 게 정규직하고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언제 사실 소위 잘릴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은 취업 장벽이 낮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경력직보다는 직무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업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분의 사례를 보면은 업종을 달리하셔서 취업을 하신 결과
외국계 파견직으로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좀 나이도 30세 여자분이시면 신입사원 치고는 좀 많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그냥 정규직만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대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이라면 추후에 외국계 회사에서 직무 경험을 쌓으신 이후에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국내 기업에서 이제 첫 단추를 좀 잘 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이나 좀 계약직으로 가면 혹시라도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때요? 네, 우리 구직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첫 단추 때문에 정규직을 지원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신입의 경우에는 사실 업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미 업종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채용 제도가 다소 폐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좀 따로 인사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 실제로 정규직 전환율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파견직과 단기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TU가 있는 경우에 배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능급 위주보다는 직무급 위주의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 정규직 전환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국계 기업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이런 파견직 채용에 대한 구인 정보 따로 모아져 있는 데가 있을까요? 네, 앞서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파견직에 대한 채용 공고를 따로 공고하고 있는 제네일이나 스탯스라고 하는 그런 파견 업체들도 있고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서치펌과 같은 회사들을 자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하셨던 인디드와 피플엔자, 그다음에 HR 코리아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근래에는 외국계 회사에서도 인턴 채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턴을 통해서 자체 인재 DB를 확보해 두었다. 실제 회사 안에서 TO가 발생하는 경우에 충원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 회사에 입사하셔서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직무 경험 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고민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고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외국계 회사든 아니든 이제 곧 닥칠 공채를 생각하면 자기소개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요즘 탈스펙 경향이 짙어지면서 인사 담당자들이 더욱더 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좀 우리 구직자들에게는 큰 걱정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고민 같은 고민도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고민의 제목을 보니까 자기소개서는 개성 있는 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질문인데요. 무난한 게 좋을지 개성 있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인데 이분이 지원하시려는 직무는 설계직이라고 하세요. 근데 설계직 쪽은 튀는 걸 안 좋아한다 이런 뉘앙스가 많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 걸 보니까 이제 공채 시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게 좀 실감이 납니다. 언제나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자기소개서 좀 개성 있게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서 써야 될지 무난하게 써야 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또 가볍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너무 또 묻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설계직입니다. 잘 좀 설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NCS 역량중심 자기소개서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지금 현재 NCS 자기소개서가 화두가 되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외국어 능력 시험과 학점, 자격증 등의 어떤 스펙을 통해서 점수를 주는 정통적인 방법에 의한 회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회사가 이러한 인재 채용 시스템이 인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이랜드와 CJ 계열의 회사들은 자기소개서를 매우 꼼꼼하게 보고 구직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 분들은 네. 자기소개서가 광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기보다는 광고 아닐까요? 광고. 나를 피하라는 거. 네. 그렇죠? 광고죠.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소개서가 나를 피하라는 광고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광고문이 아니라 일기 형식으로 쓴다는 게 문제죠. 30초의 미학이라는 광고의 특성을 보면 네. 구직자들이 한눈에 관심을 끌 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모두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네.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나를 많이 보여주기 위한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 일기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글법도 많아지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읽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광고의 기능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나라는 지원자에게 기업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저희들이 좀 참신하게 쓰면 좋은데 좀 독특한 거, 참신한 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광고처럼. 예. 네. 자기소개서는 참신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혼동하는 것이 독특한 거랑 참신한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참신하다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죠. 하지만 독특한 것은 보시는 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가 매우 큰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근데 말씀하신 게 제일 어려워요. 참신하면서 네네네. 너무 튀진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신해야지만 독특해서는 안 된다. 네.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기업이란 보수적이기 때문에 튀는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죠. 네. 네. 광고를 예를 들자면 게임 컨텐츠 회사나 좀 특별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에 네. 매우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약간 쇼킹한 문구나 PR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네. 반면에 우리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신뢰도나 보험에 대한 신비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희망 직무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셔서 희망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자기소개서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직무에 알맞게 자기소개서를 맞춤형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질문 올려주신 분은 설계직으로 지원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설계직으로는 어떤 자기소개서가 맞춤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신 분께서 그 설계직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하게 주지 못하셨는데요. 기계 건설 설계직이신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팁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 건축, 토목, 설계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기계 설계 능력, 그리고 수리력, 전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전산 능력, 공간 지각력, 그다음에 조직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해당 능력을 고려하신 뒤에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잘된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환경을 좀 이해하신다면 강인한 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기초 역량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자, 이렇게 네네네. 네네.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설계직의 경우에는 꼼꼼하고 정확성이 있는 직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집요한 근성까지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해당 전공의 전문성과 같이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무엇보다 잘된 소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계직의 맞춤형 또 역량을 알려주셨으니까요. 네. 잘 쓴 자기소개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질문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